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어제 열린 로이조 후보 기금 모금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조 후보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배 뉴욕지구 강원도민회가 초청한 한국의 저소득층 모범 학생들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뉴욕시가 플로싱에 있는 두 곳의 노인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푸스탬프 EBT 카드 단말기 사용료와 수수료가 모두 업주 부담이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새로운 고용 계약에 잠정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일단 파업은 면하게 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적극적 개입이 결정적이었다는 평입니다. 통근길이 막막했던 30만 명의 승객들이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어제 쿠오모 주지사는 오전 10시 맨해튼 사무실로 협상 대표들을 다시 소집하고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양측의 새로운 고용 계약에 잠정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오는 20일로 예고됐던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합의 내용이 최종 확정을 받으려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 집행위원회와 노조원들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에서는 MTA 측이 제시한 7년간 17% 인상과 노조 측의 6년간 17% 인상 요구를 절충해 6년 반 동안 17%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이었던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분담과 신규 채용 직원의 연금 문제도 약간씩 양보해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협상 타결에는 MTA 이사회 임명 감독 권한이 주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쿠오모 주지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합의 도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당초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주지사는 파업이 가시화된 16일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어제는 파업을 막기 위해 직접 협상에 개입했습니다. 한편 토머스 프렌더게스트 MTA 회장은 이번 계약이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로이조 후보를 위한 한인 기금 모금 행사가 퀸즈에서 열렸습니다. 참석한 한인들은 한인 사회의 수건을 향한 열망을 보여줬습니다. 조 후보의 든든한 지원을 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에 위치한 한 연회장. 올 11월 뉴저지 제5지역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로이조 후보를 위한 한인 후원의 밤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열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득표율 90%가 넘는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 후보가 된 조 후보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일일이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선거구는 아니지만 미동부 최초의 한인 연방의원직을 염원하는 한인들의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미국 전체는 교포의 문제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연방 정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의회에 큰 영향을 줘요. 우리 장학재단의 그런 어떤 이념이라 그럴까, 우리의 바라는 바 2세들이 발굴이 돼가지고 주류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어가는 그러한 것에도 부합이 돼서 조 후보는 그동안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변의 편견을 깨고 여기까지 왔다며 미 전역 한인 사회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이민자들과 소수 민족을 위해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He's anti-immigration, so anti-imin, anti-women's rights, anti-middle class, and he's only taking care of the special interest money. So because of that, there's a lot of negativity. 지금 우리 디스트릭트에서 이분한테 그 anger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if I continue to have the fundraising at this level, if I continue to get people activated, continue to get my name out there, then we feel as if we have a terrific chance to win in 4 months. 로이조 후보는 기존의 선거 캠페인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최근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총 2250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한 조 후보는 지금까지 70여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대뉴욕지구 강원도민회는 8년째 강원도 내 저소득층 모범 학생들을 초청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을 도착한 학생들은 미국을 처음 방문해서인지 부푼 마음에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과 강릉, 정선 등 강원도 각 지역에서 선발된 6명의 고교생들. 이 학생들은 강원도 각 시, 군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선발돼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해서인지 잔뜩 기대에 부푼 모습입니다. TV나 사진으로만 보던 뉴욕의 야경과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아이비리그 학교 등을 둘러볼 생각에 14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온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한국에서 뭐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라든지 좋은, 그러니까 본부도 미국에 있으니까 저한테는 좋은 진짜 자극도 되고 저를 뭐 한껏 열심히 하게 좀 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강원도민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미국 방문으로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키우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8년째 학생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8박 9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지내고 가고 나면은 또 많은 상황이 변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도민회 회원들과 함께 미동부 지역 명소를 둘러본 뒤 오는 25일 8박 9일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한인회의 올해 추석맞이 대잔치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 흑자 행사를 다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어제 한인회관에서 제4차 임원 이사 합동회의를 열고 제13회 추석맞이 대잔치 예산 18만 9,408달러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한인회는 특히 연예인 초청 비용 등을 줄여 7만여 달러의 흑자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한인회는 지난해 추석맞이 대잔치를 통해 17만 2,132달러 수입, 15만 4,275달러 지출로 17,856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유강훈 회장은 올해는 흑자가 목표로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예인 초청 및 행사 비용은 전체 지출의 62.5%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50% 미만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만식 이사장 겸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위원장도 연예인 초청 지출 예산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회의 올해 연예인 초청 지출 예산은 32,530달러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추석맞이 대잔치는 오는 9월 19일에서 21일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동포 화합의 한마당인 추석맞이 대잔치에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아파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급량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쟁률이 치솟고 대기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뉴욕시가 플러싱에 있는 2곳의 노인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국은 어제 45-25 키세나 블루바드와 137-47, 45 애비뉴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영주권자 이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나 세대주가 62세 이상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뉴욕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래서 2인용 스튜디오 렌트는 월 844달러에서 903달러, 연 소득 기준은 1인 24,080에서 36,120달러입니다. 2인 연소득은 27,520달러에서 41,280달러입니다. 원베드룸은 월 렌트 891에서 967달러이며 연소득 기준은 스튜디오와 같습니다. 신청서를 받기 원하면 서한을 보내고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안내된 주소로 다시 보내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레귤러 메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이 두 곳 외에도 브롱스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노인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옛 플러싱 공영주차장 인근 서민 아파트 마케도니아 플라자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 카드를 취급하는 업소들이 비상입니다. 그동안 단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았던 EBT 카드 단말기 사용료와 결제 수수료가 모두 업주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농무부가 최근 예산 삭감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농무부는 최근 EBT 카드를 취급하는 업주들에게 개별 통지문을 보내 지난 2월 7일 발효된 2014년 농업법에 따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예산 80억 달러가 삭감됐다고 밝히고 오는 9월 22일부터 EBT 카드 단말기 사용료와 결제 수수료가 업주 책임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업소들은 카드 단말기 대여료는 월 100에서 500달러, 건당 수수료는 10에서 25센트 정도이지만 매달 수백, 수천 건에 달하는 EBT 결제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면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EBT 카드 단말기와 수수료를 100% 보조해 왔습니다. 특히 EBT 카드는 주로 우유, 채소, 과일 등 단가가 낮은 제품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수수료까지 내면 업주들은 수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한편 이러한 조치에 직격탄을 맞게 된 뉴욕 한인 수산인 협회와 뉴욕 한인 식품협회는 주정부의 구체적인 시행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단체 교섭을 통한 수수료 인하나 무상 단말기 임대 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미식가들이 선호하는 도시 뉴욕. 식도락가들의 축제인 뉴욕시 여름 레스토랑 위크가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 접하기 어려웠던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뉴욕시 여름 레스토랑 위크가 오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288개 레스토랑이 참가하는 뉴욕시 여름 레스토랑 위크는 가격 때문에 방문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레스토랑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방문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기간 토요일을 제외하고 3코스 점심은 25달러, 저녁은 38달러이며 팁과 세금은 별도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가온누리, 크리스털 밸리 등 한식당도 새롭게 가세합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식당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레스토랑 평가서인 미슐랭 가이드에서 대부분 별 3개를 받은 곳들입니다. 레스토랑 위크에서는 대부분의 식당들이 특별 메뉴를 따로 준비합니다. 한편 레스토랑 위크를 즐기려면 각 식당의 홈페이지와 식당 평가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으며 먼저 메뉴를 리서치하고 예산을 결정한 다음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근사한 식사를 위해 근사한 옷을 차려입고 가는 것도 권장됐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 구석자리를 안내받을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중고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물이 부족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 침체로 신차 구입이 저조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포브스지가 어제 전미자동차 딜러협회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중고차 매물이 기록적으로 부족해 올해 상반기 중고차 가격이 전년 대비 2.8%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차종별로는 중형차가 7.4%, 픽업 트럭이 9.8% 올랐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경기 침체로 신차 구입이 저조했던 것이 중고차 시장의 매물 부족 사태를 낳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6월에서 10월까지 중고차 수요가 많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온라인 정보업체인 IC카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중고차 판매 대수는 320만 대입니다. 신차 판매 대수의 2.3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중고차 매물 부족 현상은 한인업계에도 마찬가지여서 한인 중고차 딜러들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도 중고차 매입 가격은 작년에 비해 10%가량 올랐습니다. 2, 3년 된 사고 기록이 없는 마일리지가 적은 차량의 경우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웃돈을 내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중고차 가격대가 예전에 11,000에서 14,000달러 선이었다면 현재는 6,000에서 10,000달러 선으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전액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